SOXQ는 결국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 2달 사이에 SOXQ 계좌 잔고 보면서 한숨 한번 안 쉬어보신 분 있나요? 저는 솔직히 매일 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 딱 3분만 봐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반도체 섹터에서 역사상 딱 두세 번밖에 없었던 급의 조정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숫자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흔히 SOX라고 부르는 이 지수는 지난 6월 22일에 14,655포인트라는 역사적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8월 중순 현재는 12,417포인트 부근까지 내려왔어요. 계산해보면 고점 대비 약 15% 넘게 빠진 거예요. 지난 52주 동안 이 지수가 5,480포인트부터 14,655포인트까지 오갔다는 걸 생각하면 지금의 하락이 결코 유별난 사건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미 그보다 훨씬 큰 폭의 등락을 겪어온 지수라는 얘기죠. 여기서 SOXQ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SOXQ는 인베스코가 운용하는 ETF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일배로 그대로 추종합니다. 원래는 SOXX라는 ETF가 이 지수의 대표 상품이었는데 SOXX가 추종 지수를 NYSE 반도체 지수로 바꾸면서 순수하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따라가는 자리는 SOXQ가 이어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SOX 지수 그 자체에 투자하고 싶다면 지금은 SOXQ가 가장 정직한 선택지라는 거죠. 이제 왜 제가 다시 살아난다고 자신있게 말하는지 그 근거를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근거는 이 지수가 원래 어떤 지수였는지를 보면 나옵니다. 올해 3월 31일부터 급등이 시작돼서 18거래일 연속 상승이라는 32년 지수 역사상 최장 기록을 세웠어요. 그 구간에서만 44% 넘게 올랐고 전년 대비로는 15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숫자냐면 2000년 닷컴버블 당시의 연간 100% 상승률을 넘어선 수치예요. 이 정도로 가파르게 오른 자산이 잠깐 숨고르기를 하는 건 사실 너무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오히려 아무 조정 없이 계속 직선으로만 올랐다면 그게 더 불안한 신호였을 거예요. 두 번째 근거는 이 상승의 뿌리가 분위기가 아니라 숫자라는 점입니다. 흔히 반도체 랠리를 얘기하면 AI 붐 때문에 다들 흥분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 데이터를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2026년 글로벌 반도체 지출은 1조 3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건 전년 대비 무려 64% 증가한 수치예요. 이 정도 규모의 실물 지출 증가는 단순한 심리가 아니라 실제로 AI 데이터 센터가 계속 지어지고 HBM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눈에 보이는 매출과 설비 투자가 뒷받침하는 상승이라는 거죠. 세 번째 근거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려 볼게요. 반도체는 원래 사이클 산업입니다. 이 업종에 오래 투자해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2022년 금리 인상기 때도 반도체주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특히 2022년엔 반도체 관련 지수가 고점 대비 40% 넘게 빠진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결국 신제품 사이클, 새로운 수요처가 등장하면서 지수는 전고점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PC 시대가 저물면 스마트폰이 왔고 스마트폰 성장이 둔화되니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가 왔고 이제는 AI가 그 바통을 이어받은 거죠. 지금의 15% 조정은 그 긴 사이클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익숙한 패턴이라는 겁니다. 물론 저도 무조건 오른다고 근거 없이 낙관만 하려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최근 여러 시장 분석에서도 지수가 200일 이동평균선 대비 괴리율이 2000년 이후 가장 큰 수준까지 벌어졌다는 지적이 나왔고 기술주 전반이 과매수 구간에 들어섰다는 경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단기적으로는 금리나 기업 실적 발표에 따라 변동성이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런 단기 변동성과 중장기 성장 스토리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이에요. 파도가 거칠다고 해서 바다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에 몰빵하는 방식보다는 분할로 접근하면서 비중을 조절해가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지금처럼 고점 대비 15% 정도 내려온 구간은 무리하게 다 던지고 나가기보다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기에 나쁘지 않은 지점일 수 있다고 봐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시각이고 투자 판단은 각자의 상황과 리스크 허용 범위에 따라 다르게 내리셔야 합니다.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SOXQ가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겪고 있는 조정은 끝이 아니라 숨고르기에 가깝다는 거죠. 32년 역사 동안 이 지수는 몇 번이고 크게 흔들렸지만 그때마다 반도체라는 산업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 한 결국 자리를 되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는 여전히 더 많은 칩을, 더 많은 HBM을, 더 많은 AI 연산 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 수요가 살아있는 한 저는 SOXQ가 다시 살아난다는 쪽에 걸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조정 구간을 추가 매수의 기회로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위험 신호로 보고 계신가요? 지금 SOXQ나 SOXX
SOXL 등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현재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 하락장에서 어떤 전략을 취하고 계신지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담이 다른 투자자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SOXQ를 사모으는 현명한 방법. 최근 1년 한 ETF가 127%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다면 믿으시겠어요? 농담 같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입니다. 바로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ETF, SOXQ 이야기입니다. 나스닥 100이나 S&P 500에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해 오신 분들이라면 이 숫자를 듣는 순간 귀가 솔깃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수 투자를 하는 이유는 결국 시장을 이기는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싶어서니까요. 오늘은 그 숫자 뒤에 숨은 이야기, 그리고 SOXQ를 왜 지금부터 사모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숫자로 먼저 보는 SOXQ. 일단 감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객관적인 수치부터 짚고 가죠. SOXQ는 인베스코가 운용하는 ETF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흔히 SOX 지수라고 부르는 벤치마크를 그대로 추종합니다. 레버리지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패시브 상품이라는 뜻이에요. 2021년 6월에 상장됐고 지금 운용자산 규모는 약 27억 달러가 넘습니다. 짧은 역사에 비해 자금이 꽤 빠르게 몰리고 있는 상품이라는 뜻이죠.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보수입니다. SOXQ의 총 보수율은 연 0.19%예요. 반도체 섹터를 추종하는 대표 상품인 SOXX의 보수가 0.35%인 것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 수준입니다. 매년 0.16%포인트씩 차이가 쌓인다고 생각해보세요. 10년, 20년 장기로 모아가는 분들 입장에서는 절대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복리로 굴러가는 돈에서 비용은 수익률을 갉아먹는 가장 확실한 요인이니까요. 수익률은 어떨까요? 최근 1년 기준 SOXQ의 토탈 리턴은 100%를 훌쩍 넘는 수준을 기록했고 최근 5년 연평균 수익률로 보면 약 32% 안팎입니다. 흥미로운 건 5년 장기 구간에서는 SOXQ가 SOXX보다도 근소하게 앞서 있다는 점이에요. 보수는 더 낮은데 장기 성과는 오히려 밀리지 않는다는 거죠. 배당도 분기마다 소소하게 나오는데 배당 수익률 자체가 투자 목적은 아니지만 심는 대로 잘한다는 느낌을 주기엔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지수 투자를 좋아하는 분들이 왜 SOXQ에 관심을 가지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나스닥 100 안에서도 사실 상승을 이끄는 핵심 축은 결국 반도체와 AI 관련 기업들이었잖아요. QQQ나 QNDX 같은 나스닥 100 ETF를 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미 포트폴리오 안에 반도체 비중이 상당히 들어가 있을 겁니다. SOXQ는 그 핵심 엔진만 따로 떼어내서 더 진하게 담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한 번에가 아니라 사모으는 방법이어야 할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숫자만 보면 지금 당장 목돈을 넣고 싶어지죠. 그런데 반도체 섹터는 태생적으로 변동성이 큰 섹터입니다. 한 달 만에 두 자릿수 %가 오르내리는 일이 드물지 않아요. 실제로 최근 한 달 사이에도 10% 넘게 출렁인 구간이 있었고 그 직후 3개월 만에 다시 30% 가까이 튀어오른 적도 있습니다. 이 정도 변동성을 가진 자산을 한 번에 큰 금액으로 들어갔다가 하필 고점 근처였다면 심리적으로 버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모으는 방법, 즉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나눠 매수하는 방식이 현명한 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변동성이 큰 자산일수록 분할 매수의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쌀 때는 더 많은 수량을, 비쌀 때는 더 적은 수량을 자동으로 사게 되니까 평균 매입 단가가 낮아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변동성이 거의 없는 자산이라면 분할 매수의 효과는 미미하죠. 그런데 SOXQ처럼 등락폭이 큰 섹터 ETF야말로 이 전략이 진가를 발휘하는 대상입니다. 여기서 하나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 매달 월급날마다 30만 원씩 SOXQ를 사모으는 직장인이 있다고 해봅시다. 어떤 달은 주가가 비싸서 몇 주밖에 못 사고 어떤 달은 급락해서 평소보다 훨씬 많은 수량을 사게 되겠죠. 처음 몇 달은 계좌가 파랗게 물들며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락장에서 매수한 물량이야말로 나중에 반등이 왔을 때 수익률을 가장 크게 끌어올리는 구간이 됩니다. 변동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회로 바꾸는 것. 그게 사모으기 전략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반도체 업황은 사이클을 타는 산업이에요. 다운사이클에서 꾸준히 모은 사람과 업사이클에서 뒤늦게 뛰어든 사람의 결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크게 벌어집니다. SOXQ가 매력적인 또 하나의 이유, 낮은 주당 가격. 의외로 많이들 놓치는 부분인데 SOXQ는 SOXX에 비해 주당 가격 자체가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같은 금액으로 적립식 매수를 할 때 소수점 매수를 지원하지 않는 환경에서는 주당 가격이 낮을수록 매달 투입하는 금액을 더 정교하게 지수에 맞춰 배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50만 원씩 모으기로 했는데 주당 가격이 너무 높으면 남는 잔액이 계속 현금으로 쌓이는 비효율이 생기죠. SOXQ는 상대적으로 이 문제에서 자유로운 편입니다. 적립식 투자자에게는 은근히 실용적인 장점입니다. 물론 거래량이 SOXX만큼 두텁지는 않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시장가로 대량 매수할 때 슬리피지가 조금 발생할 수 있다는 후기들도 있어요. 하지만 매달 소액을 꾸준히 모으는 적립식 투자자라면
이 부분이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낮은 보수와 낮은 주단가라는 장점이 장기 투자자에게는 더 크게 다가올 겁니다. 그럼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 숫자가 좋다고 해서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닙니다. SOXQ는 결국 반도체라는 단일 섹터에 집중된 상품이에요. 나스닥 100이나 S&P 500처럼 여러 산업에 분산된 지수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반도체 업황이 꺾이는 시기에는 나스닥 100보다 훨씬 가파르게 하락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최근 1년간의 100%가 넘는 수익률도 결국 특정 구간의 성과일 뿐 앞으로도 같은 속도로 반복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SOXQ를 포트폴리오의 전부로 가져가기보다는 나스닥 100이나 S&P 500 같은 코어 자산 위에 얹는 위성 자산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코어는 안정적으로, 위성은 성장성을 더 진하게 가져가는 전략이죠. 그리고 사모으기 전략이라는 게 말은 쉬워도 실제로 하락장에서 꾸준히 실행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계좌가 빨갛게 물든 걸 보면서도 다음 달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는가? 이게 사실 이 전략의 진짜 관문입니다. 그래서 자동이체나 자동 매수 시스템을 걸어두고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는 방식을 추천하는 분들이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SOXQ는 반도체 지수를 낮은 보수로 비교적 낮은 주당 가격으로 담을 수 있는 패시브 ETF입니다. 최근 성과는 화려하지만 그만큼 변동성도 크기 때문에 목돈을 한 번에 넣기보다는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사모으는 방식이 훨씬 현명한 접근입니다. 변동성이 큰 자산일수록 분할 매수의 힘이 커진다는 원리, 그리고 반도체 업황이 사이클을 탄다는 산업 특성을 이해하고 나면 왜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한지 자연스럽게 납득이 되실 겁니다. 다만 단일 섹터 집중 리스크는 늘 염두에 두시고 나스닥 100이나 S&P 500 같은 코어 자산과 함께 균형 있게 가져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은 SOXQ나 SOXX 같은 반도체 섹터 ETF를 이미 모으고 계신가요? 만약 모으고 계시다면 매달 어느 정도 금액을 어떤 기준으로 매수하고 계신지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아직 시작 전이시라면 나스닥 100 같은 지수 ETF 위에 반도체 섹터 ETF를 얻는 전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 댓글로 기다리겠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오직 본인에게 있습니다. 때문에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시고 신중히 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말하고 계획한 대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의 힘을 믿으시고 신념화해보세요.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목표에 다가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금융자산 목표액과 투자하고 싶은 종목, 언제까지 목표한 금액을 달성하고 싶은지 댓글창에 적어보세요. 누구나 자기만의 제국을 세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마음만 있을 뿐.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한 계획과 행동은 뒷전이죠. 마음을 먹었다면 지금 바로 행동과 실천을 하시길 바랍니다. 천하를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입니다. 주식도 좋고 투자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건강입니다. 건강해야 복리의 마법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건강하게 5년 더 살면 가문의 자산을 최소 2배 더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운동과 좋은 음식들로 건강을 챙기시고 비타민, 영양제도 반드시 챙겨 드세요. 건강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부자의 독서 노트와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